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픽스가 마련한 특별 인터뷰입니다. 여러분은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국가는 무엇인지, 검찰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란 무엇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성윤 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세시고 계십니까? 예. 요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방송도 자주 나오시던데 예. 검사 출신, 공직자 출신이 방송하시기 좀 어떻습니까? 좀 익숙해졌습니까? 방송은 할 때마다 새롭고, 그래요? 할 때마다 이렇게 얻는 것도 많고요.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또 제가 시청자분들이 그 시간을 내서 봐주시는 거니까 예.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매 방송이 다 긴장되고 새로운 것이니까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네. 촌철살인 방식으로 이렇게 대답까지 해주시니까 야, 방송 체질인데 그 정도는 아직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책을 또 내셨습니다. 예. 한 2개월에 걸쳐서 책 2권을 냈고,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데, 이제 꽃은 무죄다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은 부테타다, 부테타였다. 예, 부테타였다 이렇게 책 내셨는데 필력이 상당히 좋으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칭찬해서 고마운데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책을 2권 썼지만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독자분들께서 읽으시고 위로도 받고 또 격려문자도 보내줘서 책 쓴 보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상징하거나 비유하거나 예. 또 제목 같은 걸 보면 예. 도대체 검사 출신으로서는 저런 제목과 내용을 담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던데 예. 원래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문학 소년 뭐 이런 쪽이었습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예. 제가 우리 아내하고 만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예. 제 고향이 그 전북 고창이라는 곳입니다. 예. 여기서 원래 팔남매였는데 제 동생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망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7남매의 막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배움이 좀 깊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저만 유일하게 대학교를 갔는데 장학생으로 갔죠. 예.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만 군대도 유일하게 병장으로 제대했고, 남자 형제들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회에 뭔가 피체무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까 고민하다가 야학을 했습니다. 예. 야학을 할 때 저희 아내도 이제 대학생으로서 야학 교수로 참여했고, 저희 아내는 야학 동지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야학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한 후에 바로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대학교 다닐 때 결혼하셨군요. 아니,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예. 그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 아내에게 이제 시간을 좀 달라,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대신에 1년만 달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요. 야, 대단하십니다. 1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한 분은 그 당시 같은 몇 년도에 합격하셨습니까? 제가 91년에 합격했습니다. 91년도에. 제대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취업할 방법이 별로 마땅치도 않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아내에게 공부할 취업 대신에 이거 할 테니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아내가 승낙을 해줬고, 제가 정말 열심히 절실하게 해가지고 합격을 했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서울지검 형사 1부로 갔거든요. 그게 예. 이제 검찰 지원자들 1등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갔는데 이게 지방으로 가고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내가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낫게 할까 하다가 이제 2000년, 이제 15년 전부터 아내를 주말에 햇빛도 쬐고 또 꽃을 보게 하면 아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떤 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 차를 태우고 가지고 산에 가서 꽃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구슬붕이 꽃을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면 아내가 이제 보고 이제 뒷셋 미소를 지으면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호전이 됐고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모은 꽃 사진이 한 10만 장 되고요. 그래서 쓴 책이 이제 꽃은 부재다. 제가 약간 동의를 못하는 거는요. 예. 1년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이거는 야 이거 보통 천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천재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운이 좋은 거지.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뭐 검사 출신이다 이러면 뭐 예. 있는 집에 열처 세개 받아서 결혼하고 뭐 이런 예. 것인데 예. 이성윤 검사장님은 이제 사모님하고 예. 야학 시절에 만났고 예. 그리고 이제 교대를 다녔고 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초창기에는 약간 저 뭐 일종의 사모님한테 의존해가 이제 사셨고 뭐 이런 제가 그 야학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야학 장소 옮겨 다니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 야학 장소가 서울 명일동 지하에 됐는데 예. 이게 사과 교짝을 놓고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책상을 맞추자 해가지고 그 제가 동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책상값을 내고 대신에 제가 책상을 맞추기로 했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마침 철공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싸게 해준다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책상을 맞췄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교장한다는 친구가 구속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책상값을 못 낸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아내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꼭 갚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제 우리 저 현재 장인이긴 하지만 예, 예. 그 당시에 그 초정 주인께서 이거 뭐 많이 속았다. 예. 특정 지역을 거론하고 특정 종교를 거론하시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하고 저거 이제 그 제가 군대 갈 무렵에 우리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막내니까 결혼을 시키자. 네.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인하고 가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더니 뭐 사기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온 후에 보자. 예. 라고 해서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 정말 그 3년 27개월 근무했거든요. 예. 매일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내에게 요즘 말하면 텔레그램 이런 거 많이 카카오톡 이런 것도 예. 없잖아요. 편지를 매일 보냈고 제대하자마자 2주일 만에 결혼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결혼식 하객은 전부 다 이렇게 이병 상병 막 이런 조치 많이 왔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기 전에 예. 이미 이제 결혼을 하셨고 예. 그때는 이제 사모님이 학교 교사였고 예. 야 그러면 무직자가 교사하고 결혼했으니까 예. 엄청 결혼 잘하신 거네요. 아유 우리 장인은 엄청 예. 싫어했습니다. 그래요. 사기꾼 뭐 이런 사람이다가 무직자이니까 많이 싫어했는데 그래서 1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서 장인어른 예.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 합격 발표 온 날 이제 산에서 예. 제 장인을 만났는데 그때까지는 되게 저한테 좀 대면대면하고 그러셨었는데 예. 합격한 후에는 뭐 수고했다 한 말씀 하시고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사회 변혁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우리 장인이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 예. 대단하시네요. 야, 그러면 이제 검사 됐으니까 우리 돈 걱정 없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안 하시고 예. 오히려 그런 이제 공직에 진출한 사위에게 예. 우리 사회의 변혁을 좀 주도해봐라. 제가 그 초임 검사 때 무슨 수사를 했냐면 제가 부임하고 한 6달 정도 지나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성수대교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산풍배까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검사들이 이런 사회적 큰 대형 사건에 대해서 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고 그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 결과에 믿어줬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한편 수사를 열심히 하고 밤을 새서 한다 하더라도 약간 자긍심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검사로서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믿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검사들이 수사하면서도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체 영향을 받다 보니까 형사부 검사들조차 내가 이렇게 지게꾼이다, 짐꾼이다 이런 자괴감 섞인 비아냥 섞인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그 당시하고 지금과 사기가 너무 달라졌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들의 사기, 신뢰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검사들도 국민들은 좀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르고 신뢰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무서워하지만 결과를 믿지 않는 검찰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예. 있습니까? 국민들의 그 당시에는 참 비판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도 공정하게 보여질까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할까를 많이 고려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그 눈치랄까요? 국민들의 시선은 별로 고려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권위가 있는 이제 집단이고 국가 조직이었지만 예.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신뢰하고 믿고 예.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공직의 부패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추상 같은 이렇게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예. 뭔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예. 그래서 그것을 정치권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좀 기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요즘 느낌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제 그 90년대하고 2000년대 이후하고 나눠지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검찰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게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이 9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검찰이 하니까 낫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년대 이후에 검찰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가 비판을 많이 받고 촛불혁명이 되면서 이 선택적 비판이 많다 보니까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그 검찰개혁이 촛불혁명의 가장 큰 첫 번째 요구였거든요. 네. 근데 촛불혁명 이후에 검찰은 오히려 이제는 검찰이 과거에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법부 수장도 구속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검찰이 이제 스스로 오만해지고 정권까지 창출했다는 오만함이 들면서 이제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되고 또 기득권과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하고 카르텔화가 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뭘 하게도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조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검찰이 그렇게 됐던 것은 그 예.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했거나 자유로울 수 없었고 예, 지금도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거나 자유로울 수 없는 예,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검찰은 그 국민들로부터 많이 비판받는 것이 정치적이다. 정치 검찰은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부 정치 검찰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 검찰이 수사한다 하더라도 여와 야를 수사한다 하면 어느 정도 형식적인 규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전 검사가 집권한 후부터는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지휘관계가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 정권이라고 봅니다. 이 검찰 정권 하에서는 이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용산이라든가 관련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심지어 형식적인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네, 검사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검찰 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 것인지는 예, 마음 먹고 혁신하고 개혁하려면은 예, 너무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검찰 정권이 아무래도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고 또 검찰 정권이 있어야 자기 검찰을 기반으로 해서 해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검사가 2,300명 2,300명입니다. 2,300명 중에서 예, 지금 현재 정치 검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게 이제 2,300명 중에서 이게 어떤 숫자로 정형화시키기보다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300명 중에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오늘도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윤석열 사단은 한 줌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몸통 전체 검사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줌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량화시키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100명, 200명 정도 됩니까? 숫자는 그 정도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한 뭐 20% 정도 될 수도 있다. 20%는 되기는 어렵고요. 예. 제가 계량화시키기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 하더라도
진짜 사단이 있고 옆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통칭해서 그 특수부 출신들은 다 비슷하다 예. 이런 것도 좀 아닌 겁니까 그러면? 특수부 이게 윤석열 사단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수통 패거리 문화거든요. 예. 거기에 끼는 사람도 있고 또 벗어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규정시키는 좀 더 그러면 보통 검찰 조직은 네. 특정인이 자신의 사단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려운데요. 예. 윤석열 사단이 무슨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윤석열 전 검사가 중앙검사장 됐을 때 그때부터 중앙지검장 됐을 때, 처음 예.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오랫동안 자신이 그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는 선후배들과 연을 만들고 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윤석열 사단이 본질이 뭐냐면요. 예. 기본적으로 그 언론에 나는 사건을 독식하면서 네. 이름을 날리고 그러면서 서로 꽃보직을 주고받고 예. 이런 특수통 패거리 문화를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런 그 특수통 사이에서 특수벌을 거친 검사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특수 라인을 끼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정량화 시키기는 어렵고 또 하나하나 또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통 패거리 문화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검사, 예. 보통 검사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예.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대체로 내부 분위기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형사 공판부 검사들 이분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정권 출범 후에 최장천 야당 대표와 야당에 대한 수사 이런 수사에 올인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달 전에 확인해 보니까 중앙지검에 제가 어떤 한부 형사부가 옛날에는 7명 정도가 부장 포함해서 7명 정도가 근무를 해도 되게 벅찹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가 한 2명, 3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사부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가 너무 적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힘들어하는 것도 검사의 불만이고 또 인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사단 검사들만 요직을 가니까 인사에서 소외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에도 물먹은 검사들이 뭐 나는 한무관, 윤무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뜻입니까? 한동훈과 무관하다. 아, 한무관. 또는 윤석열과 무관하다. 예. 윤석열 전 검사와 무관하다. 한동훈 전 검사와 무관하다. 옛날에는 윤핵관, 한핵관에 비유해서 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뭐 일선 검사들은 지금 현재 업무에도 과중하게 좀 시달리고 또 인사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조직 전체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난 공무원들이 다 인사에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검찰 조직만큼 인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은 아마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이 평가를 뭘로 하냐면 보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 검사를 마친 다음에 어떤 보직을 거쳤냐 이거를 로펌에서 영입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보직을 가려는 욕구는 제가 검찰국장도 해봤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검사의 이게 자기 동기에 대해서 비해서 밀렸다. 그럼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검찰이 이런 상황인데도 말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강제 무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인사 때문에 예. 그런 것이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그만큼 검찰 조직의 인사 공정성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 이제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으로 인사가 들립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몇 번에 걸쳐서 인사에서 소위 물먹었다는 검사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저한테도 참 이런 비판적인 전화를 많이 줍니다. 예. 지금 우리 검사장께서는 이제 공직으로 완전히 이제 지금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사표를 냈지만 사표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지금 정확하게 몇 년째 근무를 하고 계신 겁니까? 31년째 근무하고 31년째 근무하시는데 예. 31년 동안 검사 생활 하시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인물이 예. 일반적입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이한 케이스인데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는 무도하고
예. 속된 말로 이제 무대포 이런 예. 표현을 쓰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수사도 그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검사는 많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예,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되고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검사는 많지 않았는데 윤석열 검사가 우리 검찰의 민낯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검찰의 민낯을 다 알게 됐고 앞으로 그런 검사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검사와 예. 검찰 조직과 실제 검사와 검찰 조직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검찰이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말 정치도 모르고 오늘 또 주어진 민생 사건만 처리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윤석열 전 검사 같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사건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들이 검찰을 대표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검찰을 대표하는 것처럼 윤석열 사단을 하나라고 비판을 제가 했더니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자기들이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비판해야 대다수의 검사들이 공정한 인사를 받게 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연수원 동기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고요. 예. 저희들은 290명 정도 합격했는데 예. 그 반을 나눠서 공부를 해요. 예. 300명 정도 되니까. 네. 그다음에 50명 정도 한 반이 있고 네. 그 중에서 다시 A, B, C 세 개조로 나눠서 16명에서 20명 정도 조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예. 예. 윤석열 전 검사는 저하고 같은 조였습니다. 아, 조였으면 이제 비교적 가까이서 같은 반 어떤 같은 조. 유형의 이제 인물이 이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셨네요. 젊을 때부터 30년 동안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술 많이 많이 마셨어요. 먹습니다. 그때도 많이 예, 마셨어요. 술 많이 먹고요. 예. 아니 저는 제가 술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제가 90년대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일 잘한다. 예. 또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술 못 먹는 놈은 일도 못한다. 이렇게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술을 먹여야죠. 예. 그런데 강제로 술을 먹여서 저도 힘들었는데 윤석열 전 검사는 참 술을 많이 먹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세 가지 벽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벽은 김건희 여사 벽이고 두 번째는 술벽이고 네. 세 번째가 성질벽이라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적인 이제 연수원생이나 예. 또는 일반적인 검사하고 좀 다른 이제 면모를 보였다 이런 말씀이죠. 술 이런 거라든가 예.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예. 특히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동기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진짜 부동신이 맞냐? 예. 그래서 우리 전수원 때 보면 반절 정도 군대 면제를 받았거든요. 예. 저는 윤 전 검사가 그 당시 연수원 다닐 때는 면제 받은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눈수를 3번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부동시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부동시인가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국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 이것은 민주정권이 아니라 검찰 정권이다라고 예. 이렇게 규정을 하시잖아요. 예. 그 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검찰 정권을 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검사들이 윤석열 전 검사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검사 인사권을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검사에서 인사권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사권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검사 인사권을 준 윤석열 전 검사와 검사 사이는 수직적 지휘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정치적 독립이니 정치적 독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검찰이 중심을 이루고 그다음에 현직이든 검찰 출신이든 이런 분들이 국정의 주요 지역에 나가가지고 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서 국정을 장악함으로써 수사를 잘하니 해봤으니까 전문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가서 잘해야 되는데 또 아시다시피 수사만 하던 분들은 이 흑백 논리 또 피의자 신문만 주로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조사자와 조사자 이런 관계를 보고 내가 선이고 상대방은 거짓말은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부처 업무에 가서 수사 외의 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어렵다고 봐요. 네.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면 검사 출신은 대통령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요. 네. 적어도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예. 적어도 국민과 소통하거나
예. 또는 역지사지하는 이런 민주적 소통, 민주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적인 소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지사지하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상대방 입장 나를 생각해 보는 거. 그다음에 정치는 제가 생각하기에 고도의 종합 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요구되고 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서 네. 그런 나가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만 하던 분들이 가서 바로 정치를 한다. 이런 것은 피의자 신문식으로 이렇게 수사 정치를 가능성이 높다. 직업적 특수성,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정권을 만든 것이냐,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캐릭터가 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네. 그 DNA를 가지고 네. 아예 검찰 정권을 만든 것이냐, 네. 이 두 예. 가지를 좀 단순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전 검사가 총장 시절에 바로 총장에서 정식으로 직행했거든요. 이거는 검찰 조직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에요. 과거에 김모 총장이 있었는데 90년대에요. 그분이 정치계로 나갔을 때 검사들이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총장 시절의 한 행위는 모두 순수성 의심받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총장 시절에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했죠. 끊임없이 정치권, 여당을 수사하고 대통령을 수사했습니다. 이런 것을 공정과 상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공정과 상식을 기초로 내세워서 수사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렇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검사란 직책을 이용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팔아먹은 셈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검찰 정권. 그 후에도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를 수사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찰 정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캐릭터가 예. 검사 출신이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서로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 국정 운영 행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예. 뭐 부하 또는 뭐 표현하기로는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데 예. 한동훈 검사장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제 후배고요. 예. 제가 같은 청에서 근무하진 않았는데 예. 뭐 중앙에 근무할 때나 이럴 때 제가 알죠. 후배고요. 지금 두 분은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특수관계로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예.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으로 수사 및 감찰 방해했다 등 이런 걸로 징계를 정직 2개월을 받았고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 취소송을 냈어요. 법원에, 행정법원에. 그래서 그 1심 법원에서 그 징계 취소송에서 윤석열의 중대 비위자로 보면서 면직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 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항소를 해가지고 이번엔 정부가 바뀐 겁니다. 네. 원고 윤석열, 피고 추미애에서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으로 바뀐 겁니다. 이때 이제 언론에서 한동훈 법무부가 패소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결국 윤석열 전 검사가 승소를 했죠. 다만 징계 절차가 있고 징계 사유가 있는데 1심에서는 징계 사유도 정당하고 징계 절차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징계 절차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취소를 했고 징계 사유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1심에서 판단한 징계 사유를 보면 윤석열 전 검사하고 한동훈 전 검사 사이에 친분관계를 명백히 인정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은 한 몸이거나 또는 그 편의점식으로 말하자면 1+1 관계 네. 이 정도로 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과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갈랐었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1+1의 관계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윤석열 전 검사의 성정과 한동훈 검사가 지금까지 해온 거 제가 보았잖아요. 예. 보면 거역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전 검사를 넘어서지는 못할 거다. 예.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어떠한 가치 중심이라든가 역사식이 중심이 된 게 아니고 이해관계에서 뭉친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분들은 언제든지 이해관계 방향이 다르면 언제든지 배신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윤석열 전 검사의 성정상 한동훈 전 검사가
넘어서지는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은 약간 상반되어 있는데요. 예. 이해관계로 뭉쳤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쉬운 거 아닙니까? 헤어지기도 쉬운데 윤석열 성정상 그걸 예.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레임덕 상태에 빠졌고 예. 한동훈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본인이 독재 행보를 하겠다. 예. 이렇게 가는 상황이면 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릅니까? 아직은 이르고요. 네, 윤석열 전 검사의 성정이 네, 그를 용납을 못할 겁니다. 네. 용납을 못한다는 것은 예.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제를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해결한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 그 총선 이후에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 뭐 애국행도 주장하실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그분이 지금 약속대로인지 아니면 정말 다툼이 있는 건지는 한동훈 그 후에 봐보면 아마 알 겁니다. 네. 검찰 조직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 예. 왜 선택적 정의 예. 그리고 보편적 정의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 듣지 못한 우리 단어였습니다. 예. 왜 이렇게 지금 이 선택적 정의를 내세우면서 이것이 법치다라고 하는 것이 예. 국민들한테 먹히고 있느냐 예. 또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먹히고 있느냐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하면 예. 자 너희들은 특정 정치 집단의 오히려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폄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선택적 정의가 갖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선택적 정의를 말하면 그 검찰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법대로 수사했다. 맞습니다. 또 범죄가 있으니까 수사했다.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럴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예. 제가 검사라고 하더라도 검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준사법기관이라고 봐요.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은 공정과 상식이 생명이잖아요.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택적 수사를 했다.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을 해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인지 부조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범죄가 있어서 수사한 것이 범죄가 있으니까 수사한 것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선우가 틀렸죠. 사람이나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왜 선택적 수사를 하냐.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여야의 균형을 맞추거나 지금은 야당 수사하면 또 여당도 수사하고 또 김건희 씨 관련 부분도 이렇게 고발이 되고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오면 검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논리를 맞는 게 법치주의이고 또 범죄가 있으니까 수사한다. 다만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네, 제가 수사를 받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게 비판의 목적이잖아요. 네.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김학의 사건에서 김학의 출금을 막은 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저와 김학의를 뒤섞고 났어요. 그런다면 본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검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한다고 하잖아요. 본질을 못 보는 겁니다. 본질을 호도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선택적 정의를 수사한다는 검사를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자기는 선택적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라는 말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알고 보면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람 잡아넣고 원하는 대로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게 이제 편파성이죠. 그래서 예. 선택적 정의가 아니고 예. 편파 수사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수사, 무마 예. 그리고 출국 금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것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문제를 놓고 보면 예. 자, 일반적인 검사의 시각이었어요. 예. 그 특수관계 다 제외하고요. 예. 명품백 수수했습니다. 누군가가. 예. 근데 몰카로 찍었습니다. 그럼 누굴 수사해야 됩니까? 당연히 수수한 사람을 수사해야죠. 그것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없죠. 더군다나 예, 이거는 정말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려운 예. 권부에 대한 취지 아닙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디올백 사건의 핵심은 받았느냐, 실제로 받았느냐, 받았으면 왜 받았느냐죠. 그런데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고 어떤 분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했다든가 또는 속도 위반으로 경찰한테 몰래 찍혔다. 네. 그럼 나 몰래 찍혔으니까 범죄금 못 낸다고 버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이치가 같지 않을까요? 예. 이게 몰카 공작이라는 것은 수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함정 수사라고 해가지고요. 함정 수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마약 수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범죄할 의사가 없는데 범죄할 의사를 일으켜서 범위 유발행위 있고요. 하나는 범죄할 의사가 있는데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행위 있습니다. 우리 법상 범위 유발행은 불법으로 보고요. 네. 기회 제공행은 허용됩니다. 네. 이 사건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저도 봤지만 범위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국민들도 판단하시겠지만, 근데 최근 이 사건에 가서 피해자에 대해서 무슨 주거침입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공격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는 사건이 그런다 해서 피해자를 규정한다 해서 사건의 본질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역단체장,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배우자가 예, 자, 이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예. 지역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예, 자, 이거 보니까 몰카로 찍었습니다. 예, 수사합니까 안 합니까? 수사합니다. 100% 수사하는 거 맞죠? 저는 실제로 수사한 적도 있습니다.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사례였습니까?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뇌물 사건이요. 예. 그런 사인에 의한 증거 수집은 예, 법원에서 허용이 됩니다. 예. 사인의 국가기관에서 그 절차를 위반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사인에 의한 증거 수집은 괜찮습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만 예. 이게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왜 보수 진영 예, 또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 예,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수사를 하는 이유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를 규정한다든가 예. 몰카라든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게 피해자라든가 이렇게 규정한다 해서 그게 어떤 호도가 있어도 말하자면 호도가 있어도 그 사건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더군다나 제가 최근 보도를 보니까 뭐 주거 침입이니 뭐니 해갖고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과거에 많이 쓰던 수법이잖아요. 예. 이슈를 덮거나 또는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수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수사하고 조사하고 뭐 책임져야 되지. 예, 이것이 일종의 우리 사회 가이드라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최소한의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이걸 완전히 붕괴시키는데도 보수 언론이나 예, 또는 보수 정당이나 예, 또는 이들과 정치적인 색깔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철옹성을 치고 방어하는 모습. 예. 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상식적으로 되는 설명이 거죠. 안 되니까 예, 이게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검찰 정권이 뭐냐. 결국 윤석열 전 검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수익적인 검찰 정권이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민들이 그렇게 비판하죠. 권력이 사유화됐다. 왜냐하면 김건희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 사건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양평 고속도로 사건 수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 반대편은 주야장천 수사를 하잖아요. 이러면 권력이 사유화됐다는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그 권력을 검찰권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김건희 씨 부부 종합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게 저는 정말 그 도이치모터 사건이 재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될지 안 될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희망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이란 유동적이고 검찰이라는 게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과 상관없이 정말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그 양평 고속도로를 모두 포괄하는 정말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이게 검찰 사유화를 막고 정상화되는 거. 이걸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일종의 좀 피해를 보시기도 하고 네. 탄압을 받으니까 예. 시력을 잃을 뻔했다는 말씀, 그 정도의 예.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 너무 저도 안타까워서 예. 정책 성향과 관계없이 네. 언론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예. 본인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당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언론에 대해서. 이게 저는 특히 보수 언론과 그 검찰은 주로 보수 언론은 같이 갔어요. 네. 그 윤석열 전 검사도 보수 언론이 많이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검사 징계 과정에서도 보수 언론이 찍어내기 감찰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보수 언론은 거의 그 검찰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뭘까? 저는 법조 언론은 제가 최소한 알고 있는 법조 언론은 받아쓰기에 능하지 자기들이 스스로 취재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언론이 함께 갑니다. 이 받아쓰는 언론이라는 게 비판적인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걸 많이 이용하죠. 특수통 검사들이 가장 언론을 잘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수사를 받을 때 보면 그 언론과 피의 사실이 끊임없이 수사 상황이 공포가 되고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면 친구들이나 제 아는 분들이 처음에 저를 믿었던 검사들 친구들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제 가족조차 당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당하는 당사자는 고리무원의 상황에 빠지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성균 씨 사건도 그렇게 언론에 의해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특히 배우 같은 경우는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이런 언론의 보도가 되게 되면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검사장도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그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물며 정말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검사장께서 직접 경험했던 그런 극단적 고통의 상황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수사기관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 예, 그게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가 됩니다. 예, 특히 이성규 씨 사건 경우에는 정말 내밀한 얘기가 보도가 됐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당하는 당사자는 제가 중앙검사 시절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걸 해명을 해야 돼요. 언론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그 해명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본안을 해명을 못 해요. 그러면 다시 또 그걸 해명할 때쯤 되면 또 다른 것이 와요. 보도가 됩니다. 또 해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거의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중앙검사장도 제가 30년 동안 법을 했고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를 했지만 너무 힘들고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언론과 수사기관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같이 와버릴 경우에는 피의자나 이런 당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어쨌든 그 수사 과정에서 오고 예. 특히 특수부 쪽은 더욱 더 심하게 압박이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이게 밤이고 낮이고 기자들이 문자하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또 출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답을 하게 되면 그 답하는데도 힘들어요. 예,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야 자백을 하니까 그렇게 노리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죠. 자, 그런 절망적인 극단적인 고통을 스스로 견뎌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그 눈을 수술을 3번 하면서 예, 참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수사 재판 이렇게 징계 총 5건 정도 받고 있고 지금 또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느낀 게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마침 제가 3번째 수술을 하고 법무연수원 옥상에 올라갔는데 앞에 안개가 쫙 끼어 있고 앞에 인권 정의가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뭔가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 이걸 보고 마치 신봉사가 눈을 뜨시 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책을 써가지고 저 자신도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또 저처럼 힘든 분들이 계시면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쓴 겁니다. 제가 검사의 눈을 잃고 이제 네. 야생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힘을 얻고 네, 이 무도한 세상에서 힘을 내시라. 예, 란 야생화 한 40여 가지를 예, 제가 소개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엔터테인먼트죠. 예, 그다음에 그것은 쿠데타였다는 부분은 제가 검사장을 하면서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서 느낀 거, 무도한 검찰 정권의 수사에 느낀 걸 썼고 그게 마치 이제 사초를 쓴다는 기분으로 예. 사초를 쓴다는 생각으로 쓴 글이 그것은 쿠데타였다. 그것은 쿠데타였다는 그래서 명명하시기를 다큐멘터리다. 다큐멘터리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범죄 사실은 예,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고 예, 그리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로 이어지면 되니 예, 자 명품백 사건, 양평 게이트, 예. 그다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또 대장동 특검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 단락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잃어버린 국민 신뢰, 예, 검찰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예, 매우 현실적인 부분을 예,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야 됩니까? 우선 검찰이 이렇게 괴물이 되고 이렇게 된 그 원인이 좀 약간 연역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현재 검찰은 70년 전 검찰 모습이 그대로 굳어져 있는 과도기적 검찰입니다. 뭐냐면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총독부에서 소수의 검찰로 우리 나라를 지배했고 네. 광복이 되면서 미 군정이 됐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영장주의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영장 청구권, 독점권 검사 영장 청구권이 없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후에 그 이승만 정권이 권력 기반이 취약하니까 친일 경찰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일 경찰들이 과거에 국립운동을 탄압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마구 인권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들을 막기 위해서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을 검사를 경유하게 해라. 검사 영장 경유제가 나온 겁니다. 그 제도가 들어서면부터 5.16이 났고 5.16 때는 이제 그 검사 영장 경유제가 헌법에 들어왔죠. 그러면서부터 검찰은 군사 정권에 협력하고 군사 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이른바 그 육법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검찰이 이제는 증거를 조작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입니다. 네. 그렇게 비판을 받아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그야말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많이 받았죠. 정치검사들이. 그렇다 하다가 촛불혁명 이후에는 이제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되고 대통령 2분을 구속하고 사법부 수사를 구속하면서 스스로 권력화되고 이번에는 이제 아예 이제 검찰 정권까지 되면서 아예 국민과 유리된 이런 정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의 방향은 나오는 거죠. 과거 70년간 이어진 이 과도기적 검찰 사법 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민주적인 통제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을 그 견제와 균형을 좀 받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든가,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것이 압수수색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 90년대에는 인신 구속 문제가 화두였어요. 그래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됐는데 압수수색 문제는 지금도 화두입니다. 검찰이 과거에는 군사정권 때는 총칼로 사람을 위협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국민을 위협한단 말이 나오잖아요. 인권을 보호할 검찰이 오히려 공포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이제는 좀 통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휴대폰만 압수했다고 보면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저거 잘하는 분인데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수사에는 기본적으로 휴대폰 압수수색이 기본입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을 뭘 내놓으라고 하냐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대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비밀번호를 대라가니까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옆에 참여한 변호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줘야 됩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 또 옆에 아는 것부터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또 확신이 안 서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주는 의무가 없다. 한동훈 검사장도 비밀번호 되지 안 줬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갔는데 또 연결해서 또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비밀번호를 주고 만 상황이더라고요. 휴대폰이 압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주위 사람한테 연락도 못 하고요, 금융계로도 못 하고요, 그 지인도 못 만나고 심지어 요즘에는 휴대폰에다 번호를 저장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 전화번호도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못 외우죠. 완전히 네. 격리가 돼버린 효과가 네.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가능한 그 휴대폰 본체를 압수수색하면 안 되죠. 압수수색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휴대폰 본체를 많이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하거든요. 그럼 며칠 걸려가지고 사람이 절벽 상태에 빠져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 압수수색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제도적 개선은 여야 간에 공수가 교대되고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예. 언젠가는 공격을 하지만 언젠가는 수비의 위치에서 당할 수도 있는데 예. 정치권에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예.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검찰을 서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용하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데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정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옛날에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구두선에 그쳤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만 제대로 된 검찰의 본질이라든가 검찰 개혁의 속성을 알고 제대로 대처했을까? 저는 지금 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입지자들도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찰 개혁을 알고 할까? 다만 최근에 그 야당 대표가 수사를 많이 받고 기소되고, 또 검찰 출신들이 국정 전 요직에 진출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아, 검찰 개혁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이걸 어느 정도 피부로 좀 느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 정치권에서도 이 검찰을 네 편 가리지 않고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는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검찰개혁위원회나 뭐 당장 이제 공식 기구를 비롯해서 예. 뭐 시민단체에서 검찰개혁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할지에 대한 결정만 하면 되지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지난 작년인가요? 그만둔 모 검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검찰의 위기다 맨날 자주 나왔는데, 이번에 검찰이 닥쳐올 위기는 검찰이 존폐에 관련된 얘기일 것이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는 정말 정치에 상관없이 제대로 세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정말 존폐에 가까운 강제적인 외부적인 개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말씀은 실제로 검찰개혁에 좀 미온적 태도로 있으면 예. 22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예. 아예 검찰 조직 자체를 우리 국가기관에서 지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일종의 위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와야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예. 보는 의견. 우리 또 내부에서도 검사들도 예. 그렇게 보는 검사들도 꽤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제가 말씀드린 이론적인 개혁, 말씀하신 수사와 기소 분리라든가, 어떤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든가, 가장 중요한 피사실 공표, 피사공이라고 하죠. 피사실 공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김건희 부부 특검이 반드시 추진돼서 이 검찰이 정상화되어야 정치도 정상화되고요.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민생도 사는 거다. 이렇게 그 검찰 개혁이 곧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렇든 저렇든 야권에서 예. 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예.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지. 지금 현재 검찰 조직에다가 예. 김건희 명품백 수사하라, 양평 게이트 수사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려면 예. 김건희 부부종합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예. 그래야 검찰도 특검이 들어왔을 때는 긴장을 합니다. 예. 특검이 수사하게 되면 자기들 수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 예. 여기에서 재의결 실패하더라도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재추진해야 된다고 예. 보시는 거죠.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치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정자정야. 정치는 바르게 잘못을 고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은 70% 정도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특검도 지지를 했다고 알고, 특검도 지지한 여론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진실을 규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할 것이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될수록 그 특검 에너지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직접 출마해서 검찰개혁 주도하라 이런 요청 많이 받으시죠? 개혁 진보 세력에서 저한테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솔직히 한 몇 % 정도 출마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검찰을 정말 그 말없이 양심적으로 일하는 검사들한테 돌려주는 거, 예. 그거야말로 국민의 품으로 검찰을 돌려주는 걸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 예.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한테 알려주는 거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나머지는 이게 수단에 불과하다. 그 말씀은 이제 검사로 계셔서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예.
이것을 국회 진입을 통해서 입법의 과정에서 예. 특검 추진의 과정에서 예. 진실을 밝히고 그 안에서 검찰 개혁의 과제들을 직접 수행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하겠다. 제가 결심을 했는데 예, 그게 제가 어디로 뭘 할 것인지 난 결심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예, 예를 들어서 해전에 나가는 장수가 큰 배를 타든 작은 예. 배를 타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목표를 가는 게 중요하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인지 하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특검으로 김건희 종합표의모터스 특검으로 지명되는 기적이 생긴다면 소명을 알고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각오에는 변함이 없고 예, 정말 입법권을 통해서라도 이런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지에 없는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 있죠? 제가 여기에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예. 이제 고향이 전북 고창이신데 예, 전주 쪽에 이제 출마를 해야 한다 예, 저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전주가 고향이시고 예. 자주 내려가서 지금 이리저리 이제 예.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신 거죠. 전주는 제가 그 고등학교도 거기서 다녔고요. 예, 또 거기서 저 부장 검사 때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사랑하는 고향이고요. 예. 자주 가서 제 친구들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사 마피아, 예, 또 전주 출신인데 전주고등학교 또 전주고 마피아도 이게 해병대 마피아처럼 아주 고려대 마피아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사적 인연이라든가 예. 그런 것보다는 정말 큰 대승적인 측면에서 정의가 뭔가 예, 옳고 그름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수사 이런 것으로 제가 본다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수사, 그다음에 진실을 밝히는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수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입법권을 통해서라도 정말 이런 정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전주에 이제 지역구에 강성희 의원이라고 진보당 예.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권역을 치르고 끌려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범진보 야권연합 이렇게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추진해서 예, 자, 이 비례대표 정당 선거 제도를 연동형으로 가면서 예, 빅텐트를 치고 이제 가보자 이러면 예,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할까 아니면 야권 후보 단일화 할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예, 고향 전주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예. 수도권에서 정정당당하게 예,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예, 현실적 요구가 올 수도 있는데 예. 둘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주가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전투를 위해서 네, 작은 배를 타느냐, 큰 배를 타느냐, 네, 또 빠른 말을 타느냐, 큰 말을 타느냐, 작은 말을 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 나머지는 다 수단이니까 예. 제가 이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성윤 검사장은 정치인이 되시면 어떤 정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저는 그 꽃은 무죄다라는 책이나 그건 쿠데타에다 썼지만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검찰이 윤석열 전 검사가 정말 검찰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런 무도한 민낯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야생화 관련 책을 보면서 야생화 갖는 천이무의 아름다움 이런 것처럼 정말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삶을 살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이게 21세기 하도인 평화, 인권, 기후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대학원 때도 환경 분야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검찰을 반드시 대다수의 검사들이 말없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대다수의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라고 주장하고 이걸 힘을 쓰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종합특검 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극단적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예. 혹시 정치인 이성윤만의 해법이나 또는 돌파구 예.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그 특기라고 하면 특기인데요. 예, 이 경청에 능합니다. 예. 듣는 것에 참 능하고
제가 그 수사할 때도 그 정말 피의자나 관련 고소인 피해자들을 10시간도 얘기를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그 모든 힘이나 신뢰는 경청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정말 그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예. 이런 경청을 끝까지 인내하고 들어준 경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예. 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고 예. 검사장으로서 정년을 했으면 예. 뭘 하시려고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정치권은 약간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올 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예. 것이었고 그 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아내하고 예. 아내가 그 이제 검사를 마치면 아내하고 이제 꽃도 다니고 네. 또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 꽃식물원을 좀 탐방을 통해서 꽃을 좀 더 잘 알자. 예. 또 꽃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꽃 관상학. 예. 꽃을 통해서 사람을 누구는 뭐 꽃 동물의 그 관상에 비유하던데 저는 꽃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꽃에 관련 부분을 좀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 독특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검사장 출신으로 공직에서 이제 떠나면 예. 대형 로펌에 가서 형사사건 수임해가지고 1년에 뭐 몇십억씩 돈 벌고 예. 이런 것들은 원래 잘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제가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거 이게 꽃을 연구하고 기후 환경 예. 특히 식물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예. 스트레스도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살이에 찌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제 명절에 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걱정, 고민, 고통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에서 우러나는 진한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 생활 하면서요. 그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그 고발인 고소인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저를 리퍼로 이렇게 머리를 때려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느낀 게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고 힘든 시기가 많았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수대교 사건 때 30여 명이 돌아가셨고요. 산풍 때는 한 500여여 명이 돌아가셨고 또 제가 세월호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300여 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수많은 그 돌아가신 대형 인명피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가 정말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회한이랄까요? 생각이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 책에도 써 있지만 출생한 지 10살쯤 돼서 출생신고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들까라고만 생각하면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 꽃을 봤고요. 저도 이제 그 신앙도 있지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신앙도 나름대로 엄청 힘을 주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정말 야생화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야생화 또 풀들을 보면서 힘을 내시라. 이 야생화는 보면요 정말 자연인을 존중하고 공존합니다. 그다음에 짓밟혀도 뿌리를 내리고 꺾여도 꽃을 피웁니다. 이 야생화를 보시면 엄청 용기가 되고 야생화와 소통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힘도 나고요 용기도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야생화 들풀을 보시면서 꼭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성윤 검사장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도 하고 저도 야생화를 열심히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성윤 검사장이 겪었던 공직자로서 또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탄압받는 일종의 검찰의 피해자로서 그 무엇이 현실이건 이성윤 검사장이 갖고 있는 그 이상 국민을 위한 검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우리의 과제를 현실에서 꼭 구현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성윤 검사장에게 응원의 박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명절에 마련한 특집 인터뷰 이성윤 검사장 편 모두 마치고요. 남은 명절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귀성 귀향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